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련된 건데, 일단 농업진흥지역이 뭐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거는 예전에 말하던 절대농지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절대농지다, 뭐 상대농지다 옛날에 쓰던 말인데, 1996년도 이후에 없어졌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농사만 지어라 절대농지, 농사를 짓되 다른 것도 허용하겠다가 상대농지였는데, 이제는 절대농지라고 안 하고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을 시도지사가 그 해당 농촌 관련된 심의기구가 하나 있어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얘는 농사 외에는 웬만한 거는 허가가 안 나는 거니까 그것도 농가주택도 지을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규모 제한이 또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농지 사다 보시면 이 땅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귀농하시면서 땅 살 건데 농업진흥지역이 뭔지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농업진흥지역은 일단 시도지사가, 여기가 경기도면 경기도지사가, 그리고 서울은 서울시장인데 서울은 농업진흥지역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도에 있는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얻어서 지정하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겠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정한 거라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농지는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도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럼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땅,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땅. 그럼 얘는 지정되지 않은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개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농림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농림업만 해라고 한 거고,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토지는요, 말 그대로 농림업을 진흥하기는 하는데 요 개발도 가능한 땅이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정을 안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지정하냐면 대한민국 땅의 도시지역에는 지정을 주로 안 하고 녹지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주 대상지역인데 제일 많은 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왜? 농림지역은 농사만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되면 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여기는 농업만 집중해서 집단화 시켜놓는 경지정리 잘 된 땅들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해놓고, 그 주변에 뭐 수질보전, 환경보전, 여러 가지 보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은 보통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들이 주로 지정되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 되고요. 주로 어디만 되냐면 녹지지역 위주로만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녹지지역 중에 서울특별시 녹지 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계획관리라든지 이런 데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제 협의한 다음에 이제 지정하는데, 일단 주 대상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지 그러면 이게 전체가 농지야. 맞죠? 근데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흥구역 있죠. 진흥구역은 농지를 집단화해서 농업 외에는 별도 행위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진흥구역. 환경이나 수질 보존하려는 게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땅이 농업진흥 농지다 그러면 이 진한 선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됐다. 근데 그 안에 이 노른자 같죠. 예, 이거는 농업만 집중화해서 집단해 놓은 땅이라 얘는 거의 다른 개발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돼서 농업 이외에 어떤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해놓은 거고, 보호구역은요, 농업진흥구역을 둘러싸고서 수질보전, 환경보전 이런 걸 하려고 해놓은 땅이라 그나마 보호구역이 조금 더 행위자한이 좀 더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요 진흥구역이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보호구역이 좀 비싸고, 이거 안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밖이 더 비싼 거야. 일반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호구역에서는 농업 관련된 것도 가능하지만 농업인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뭐 관광농어는 2만 제곱미터까지 허용이 되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이 귀농을 하셨는데 농업 보호구역이 있는 땅이면은 2만 제곱미터까지는 관광농원 사업을 해서 소득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말 농원을 한다 그러면 규모를 좀 작게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그리고 이제 생활 개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할 때 진흥구역에다 집 짓는 것보다는 보호구역에다가 이제 한 단독주택 같은 거 한 300평 이하예요. 1,000제곱미터보다 좀 작게 변전소 같은 것들 전기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허용해 놓는 게 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능구역의 일부가 들어갔고 보호구역에 걸쳤잖아요. 근데 어디가 더 훨씬 규제가 세다고 그랬냐면 지능구역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지능구역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 좀 작아요. 330제곱미터보다 좀 작으면 요거 바깥에 거 적용해서 쓰게 해주겠다. 이런 땅 나오면 괜찮은 땅입니다. 지능구역 가격으로 싸게 사서 보호구역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일부가 걸쳤고 지능지역 밖에 걸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능구역이 안에가 있는 부분이 330 이하로 좀 작다. 그럼 지능지역 외의지역 행정을 받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능지역인데 대상지역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땅 중에 서울에 있는 경우는 없어요. 서울만 빼고 농가농자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되 주로 이제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인이나 법인이 여기서 농사를 지려고 했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팔려고 해도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들은 사달라고 하면 돼.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매수를 청구하면 매수기관에서 매수해주겠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지능구역이 규제가 더 세댔죠. 핵심적인 농사 짓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농업용 관련된 것만 가능하고 농지 개량이나 용수개발 사업 같은 건 허용을 좀 해주겠는데 지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보호구역도 당연히 가능하니까 토지 가격 자체가 얘가 규제가 강해서 좀 싸고 얘가 조금 더 완화되어 있다. 이 정도 개념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집단 안에서 농사만 지어야 될 것 같죠? 이런 게 대표적인 농업 진흥 지역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절대 농지란 단어 자체가 절대 농지로만 써라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거 농업진흥지역이 절대농지인데 이게 법률 개정 전에는 옛날에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하던 거를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랑 농업진흥지역 외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한마디로 제가 너무 과하게 썼죠. 헛소리라고 한 정도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으면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시면요. 농가농자 안에 있는 토지도 개발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은 개발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2003년 9월 달부터 진흥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어떤 농림지역 같은 경우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불리던 이 토지도 건폐율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의 건물은 지을 수는 있는데 절대 개발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절대란 말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왜 내 땅을 절대농지로 해놨냐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법률 명칭만 바꿔놓은 거야. 절대농지보다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라고 그러면 약간 완화된 것처럼 느껴져서 법률상 용어를 바꾼 것뿐인 거고 내용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절대농지니까 농사만 지어야 되는 줄 알아서 표현 안 바꿨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전에 우리 경기 김문수 도지사가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그 경기도 농업진흥지역에 약 예를 들어서 24,662 하라고 읽으면 안 되죠. 헥타르죠. 그럼 이게 헥타르가 1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운동장으로 따지면 1만 제곱미터가 운동장 하나인데 24,662개 정도의 운동장을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약 7,470만 평인데 서울 면적이 엄청난 면적이에요. 그래서 파주에 LCD, LG 필립스 들어왔죠. 거기가 원래 45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거의 몇 배를 지금 해제를 한 거야. 엄청나게 해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발을 하는 거는 이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개발을 좀 할 수 있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해서 쌀을 재배했는데 이 쌀을 원하는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혹시 아침에 뭐 드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나 밥 먹었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대체식이라는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빵을 먹는 사람도 있고 라면 먹는 사람도 있고 스파게티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돼지고기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제 먹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쌀을 수요하던 쌀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대체되는 쪽으로 많이 가서 쌀을 많이 생산해도 창고에 쌀이 썩어들고 가고 있는데 이 농업진흥지역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면 쌀 생산을 조금씩 줄여서 그 용지를 다른 용도로 좀 쓰게 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은 해제라는 걸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령화되고 있죠. 고령화되면서 농촌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분들은 60대 70대 이상 분들이 다 농사 짓고 계세요. 그래서 토지 주변이 여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뭐 주택 시장이 조금 불투명하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약간 불투명한데 아파트라든지 뭐 강남의 어떤 재건축 이게 규제가 엄청 세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 쪽으로 좀 많이 오고 있어요. 또 상가 쪽으로도 많이 옮기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17년, 18년, 19년, 20년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약간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토지 쪽으로 많이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제 예정지가 어디를 해제할 거냐. 자, 보세요. 경지 정리된 거 봐서는 절대적으로 농사만 지어야겠죠.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근데 현재 1만 5천 헥타르를 현재 정부가 푼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왜? 제4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토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쌀 생산은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대체식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인데 최근에 또 나왔어요. 여기 신문에 나온 거니까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농업진흥지역 안에다가 그래서 정부가 절대농지로 묶인 땅 중에 1만 5천 헥타르를 추가로 해제하는데 해제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해제를 해가지고 뭐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걸로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최근에 해제되는 그 내용 자체를 보시면 원래는 농지가 있으면 이 많은 농지 중에 얘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외. 근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눠지 않습니까? 그럼 진흥구역, 보호구역 중에서 규제가 더 셌었죠. 그럼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사를 짓 때 개발도 조금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일반 농지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영농, 여건, 분리농지라고 돼 있죠. 그럼 영농, 여건, 분리농지는 말 그대로 영농하기가 여건이 분리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고 그랬는데 천수답 같이 그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못 지는 땅이나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이게 농사를 지려니까 경운기가 못 올라갈 정도의 경사도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여건이 불리하죠. 근데 이거를 농업인만 취득해라 그러면 좀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취득할 수 있는 게 영농여건 분리농지라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토지가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가서 거기다가 전용을 해가지고 취득한 다음에 집을 지어놓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농업진흥지역은 아까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인데 저 봐요. 진흥구역 안에는 건물이 없죠. 농사만 지어야 되거든. 다만 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허용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귀농을 하게 된다면 진흥구역 말고 어느 구역으로 농업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 앞에서 농사를 지시면서 그래도 이제 내 수입이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못하면 임대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지역을 가서 건물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아무데나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려는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됐어요. 그럼 나는 주택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귀농에서도 또 다른 개발 사업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잡는 거죠. 귀농도 했고 개발 사업을 해서 돈도 벌고 그러려면 해제되는 기준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통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도로가 딱 지나가면서 단절이 돼 버리는 거야. 철도 여건 변화에 따라 이게 단절이 되는 게 3헥타르면 1만 제곱미터가 헥타르라 했죠.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운동장 3개 정도 되는 면적으로 짜투리가 남아버리면 그런 지역은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주변이 옆에 뭐 신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3헥타르, 3만 제곱미터 운동장 3개 이하의 단독으로 남은 진흥구역이나 또는 도시지역 안에 들어있는데 경지 정리는 좀 이쁘게 안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이제 해제 예정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흥지역인데 자연취락지구가 들어있어요. 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취락 형성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걸 해제를 해줘야 취락을 형성할 거 아니에요? 이런 지역 해당 지역이고. 그 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에 현재까지 비농지였는데 그 지목이 뭐 염전, 뭐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뭐 이런 부분은 농업 관련된 정도의 지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제해 줄 수 있다. 조건입니다. 이건 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흥구역, 진흥지역 안에 진흥구역이 보호구역으로 바뀔 수도 있죠. 진흥구역이 너무 세서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조금 완화되는 거거든요. 얘는 이런 경우에 변경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도로, 철도 개설이 돼서 여건 변화가 생긴 거야. 그게 이제 3헥타르에서 5헥타르 사이에서 이게 지나가서 나눠지면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또는 외곽에 좀 약간 3헥타르에서 5헥타르 사이, 즉 3만 제곱미터에서 5만 제곱미터 이하의 땅이나 주변 개발로 인해서 단독 소유인데 5헥타르 이하로 남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도 바꿀 수 있다.